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성지라고 불리는 동창리 위성 발사장을 전격 방문해 시설을 확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한미 군사당국은 최근 북한이 쏜 두 발의 탄도미사일 역시 새 ICBM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북한의 고강도 무력 시위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동훈 기자입니다. 가죽 점퍼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뒤로 로켓 발사대가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어제 서해 위성 발사장을 시찰한 뒤 시설 확충과 개축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동창리 발사장은 위성 발사장이라고는 하지만 시설 일부만 개조하면 언제든 ICBM 등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곳에서 사거리 10,000km 이상의 화성 14, 15형 등 ICBM을 줄줄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ICBM 성지라고도 불립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을 두고 신형 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미 군사훈련과 태양절이 겹치는 4월에 인공위성을 가장한 ICBM의 시험 발사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한미 군사당국은 최근 북한이 정찰 위성 시험 목적으로 쐈다고 주장한 발사체가 실제로는 ICBM 화성 17형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0년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처음 공개된 화성 17형은 세계에서 가장 긴 25m 길이의 다탄두 형상을 지녀 괴물 ICBM으로 불립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신형 ICBM의 최대 사거리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C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으로 간주됩니다. 북한이 우주, 정찰 위성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ICBM 발사 유예 약속을 깨지 않으면서 최고 수위의 무력 시위를 예고해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란 분석입니다. 실질적으로는 ICBM인데 어쨌든 모라토리움을 공식적으로 파기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셈법과 그 방법으로 미국한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또 북한은 지난 2018년 선제적으로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도 일부 복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한반도 안보 불안 조성과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당선 하루 만에 도시락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안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직을 제안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양측은 인수위 인사 얘기는 일절 없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당선인 측은 이번 주말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선 확정 하루 만에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배석자 없이 2시간가량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회동했습니다. 양측이 단일화 조건으로 인수위원회 참여를 합의한 데다 인수위원장에도 안 대표 본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었지만 양측은 국정운영 전반을 논의했을 뿐 인수위 인사 협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인수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계신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당선인 측은 인사 명단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교감은 하지 않았겠냐고 말해 혹시 이상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는 일각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현재 인수위원장엔 안철수 대표와 함께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이번 주말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핵심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말까지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가능하면 기조분과까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목금까지 인수위원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인수위 조직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 1과 경제 2, 사회복지문화 등 총 7개 분과로 이뤄지고 당선인직 속 국민통합특위와 코로나 대응과 청와대 개혁 전담팀이 별도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당선인 측은 인수위 구성에 보통 2주 정도 소요되지만 속도를 더 내 인수위 출범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6일째, 러시아군은 다시 수도 키이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수도로 향하는 주요 고속도로마다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가 너무 많아서 집단 매장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의 브로바리 지역. 수십 대의 러시아군 탱크와 장갑차가 키이우를 향합니다. 매복해 있던 우크라이나군의 포탄이 날아들고 도로 곳곳에선 지뢰가 터집니다. 기습 공격에 당한 러시아군의 탱크는 불에 타고 뒤에 있던 탱크들은 방향을 틀어 달아납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는 키이우 북쪽에 멈춰있던 러시아군의 탱크 행렬이 키이우에 약 14km까지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대공세가 임박하자 키이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군복을 입고 총을 들었습니다. Все люди, которые живут в этих районах, живут в этих домах. Мы защищаем сами себя. 어린이 병원과 산부인과까지 폭격당한 남부도시 마리우폴. 러시아가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국제사회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폭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가 너무 많아 길게판 구덩이에 집단 매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Трупы хоронят во дворах пятиэтажек, девятиэтажек. Они ничего не могут. Ну это страшно, так нельзя. 핵시설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자포리자에 이어 하르키우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도 포격해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도도 전기도 끊긴 채 고립된 북부도시 체르니우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폭발물 처리 전문가 2명이 보호복도 없이 장갑만 끼고 물을 부어가며 러시아군의 폭탄을 해체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울진 삼척 산불이 일주일을 넘어서 이제 8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북 울진은 금강송 군락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구역에서 큰 불길이 잡혔고요. 반면 강원 삼척은 응봉산의 산세가 워낙 험해서 진화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지역을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울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배현정 기자, 그래도 오늘 기상 상황이 좋아서 큰 불은 잡혔다고요? 네, 저는 경북 울진의 산불재난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8일째 이어진 울진 산불이 오늘 대부분 잡혔습니다. 오전에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의 불길을 잡는 데 성공한 데 이어 덕구리 쪽에 큰 불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도 헬기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청력전을 벌였습니다. 바람 등 기상 상황도 좋아 진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오후부터는 잔불 진화 인력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특히 어제처럼 잔불이 되살아날 것에 대비해 금강송 군락지에는 야간에도 특수진화대와 소방차 헬기를 배치해 3중으로 방화벽을 쳤습니다. 내일도 강풍 소식은 없고 모레인 일요일은 5mm 안팎이지만 비도 올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울진 삼척 지역에서만 이미 2만 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강릉 동해 지역의 4천 헥타르를 합치면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뛰어넘는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울진군의 특별사법경찰은 최초 발화 지점을 지나간 차량 넉 대의 소유주와 주소를 넘겨받고 담뱃불에 의한 실화 가능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재난지휘본부에서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20대 엄마가 유아차를 밀면서 열차에 타려는 순간 문이 닫히면서 열차가 유아차만 싣고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17개월 된 딸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놀란 엄마는 다음 역까지 뛰어가야만 했는데요. 코레일 측은 사람이 타고 있는지 인식하는 센서가 고장나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유아차와 함께 전철역 승강장에 서 있습니다. 잠시 뒤 열차가 도착하고 승객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아차를 밀면서 열차에 오르려는 순간 열차 문이 닫혀버립니다. 유아차만 탄 열차는 그대로 떠나버리고 여성이 전철을 쫓아가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유아차에는 17개월 된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 계셨던 분이 문을 막 두드리면서 소리치고 막 그러셨었거든요. 그때 출발을 해요. 놀란 엄마는 역 밖으로 뛰어나와 다음 역까지 1km를 달려야 했습니다. 뛰다가 지치면 걷다가 다시 또 달렸습니다.
뛰어왔어요. 빨리 아기한테 잡고 싶어요. 계속 달려요. 다음 열차는 16분 뒤에야 오는 데다 휴대전화와 지갑도 유아차에 둔 상태여서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이어서 영무원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못했습니다. 수술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실밥이 다 풀렸죠. 어금니 악물고 달려간 거죠. 그렇게 도착한 다음 역에선 상황을 목격한 한 여성 승객이 아기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 많이 울었어요. 아기랑 많이 안아줘요. 아기랑 한테 지하철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무서워요. 스크린도어가 사람이 타고 있다고 인식하면 열차는 출발할 수 없지만 센서가 고장나 엄마가 타는 중이라는 걸 인식 못한 겁니다. 스크린도어가 닫히지 않았는데 지하철이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기대고 있었으면 붙어 있었다면은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한 것 같아요. 코레일은 사고를 당한 엄마에게 사과했으며 오작동 원인을 조사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